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개어 공기도 참 맑았고 바람도 시원해졌어요. 여러분의 잠자리도 이것처럼 산뜻하길 바라면서 오늘 책 읽기 시작할게요. 슬픔을 삼킨다는 것.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모르는 척도 해봤고 애써 씩씩한 척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슬픔을 외면하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묵혀두었던 슬픔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왔다. 슬픔을 모른 척 했을 때는 자꾸만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괜찮아 보여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내 감정이 오히려 더 모호해져서 우울해졌다. 슬프지만 씩씩한 척 할 때는 남들 앞에서는 괜찮다가도 혼자 남겨지면 슬픔이 배가 되었다. 슬픔을 외면하니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슬픔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다. 밑도 끝도 없이 슬퍼하니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졌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달력이 넘어가고 있는지, 계절이 바뀌고 있는지, 세월에 무감각해졌다. 이대로는 내 삶이 위태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찾은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 기간을 정해두고 슬퍼하는 것.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딱 그때까지만 온전히 슬퍼하고 그날 이후로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하는 것도, 약속을 지켜내는 것도 모두 나의 몫. 물론 오차 범위는 조금씩 생긴다. 한 달만 슬퍼하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예상보다 더 오래 슬퍼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맞다. 내가 한 달만 힘들어하기로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네. 라는 생각이 비상벨처럼 울린다. 그러면 슬픔도 차차 나아진다. 사람들은 슬픔을 동여매고 사는 것 같다. 머리 끝까지 쌓여있는 슬픔을 토해내지 않는다. 나는 그게 참 걱정이다.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슬픔은 안 좋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좀처럼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 것만큼 어떤 일에 슬퍼하는 것에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감정은 없다. 슬픔은 안 좋은 것이 아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껏 제가 겪은 일들은 어쩌면 작은 일인지도 모르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힘들다고 낑낑거리는 내 모습이 어쩌면 하룻강아지 투정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비에도 흠뻑 젖어버리는 나이니까요. 힘든 상황을 주지 말라고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제 욕심일 테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자리가 높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더라도 제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삶을 쫓으려면 힘든 상황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것을 압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이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도망치지 않도록. 꼭 지키고 싶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치관이지만 살다 보면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제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올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살지 기로에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치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로에 몇 번을 서든 몇 번의 시험을 치르든 망설임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 속에서 의연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우직함을 주세요. 스스로를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부디. 다음 챕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네요. 단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는 첫 번째 이야기들은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다. 네, 마음 주문이네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라는 책 제목과 같은 섹션이었고요. 두 번째 섹션은 사랑 앞에 용기 있었다. 사랑이 서툴고 힘겨운 나에게. 주로 사랑 이야기가 되겠네요. 몇몇 분들은 들으면서 좀 더 화가 나서 잠이 깨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공감이 되는, 치유가 되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이별을 세어보았다. 이별이 두려워서 어긋난 인연을 끊어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참 희한하게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다. 그때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그에게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별 후의 내 모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길었던 손톱을 잘라내도 한동안 그 허전함이 남아있는데 내 안에 있던 추억을 잘라내는 건 오죽할까. 그 허전함이 두려워서 아닌 인연을 붙잡은 채 시간을 쓰고 감정을 쏟고 상처를 받았다. 손톱을 제때 잘라내지 않으면 삐뚤게 부러지는 것처럼 추억도 마찬가지다.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면 좋았던 추억마저 더럽혀진다. 새하얀 운동화에 흙비가 튀는 것처럼 추억도 마찬가지다. 얼룩진 부분을 지우려다 결국 모든 추억을 드러내야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 느낀 건 우리는 매번 이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꼭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별은 꽤 많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때도, 부모님과 떨어져야 할 때도, 아끼는 물건을 팔아야 할 때도, 꿈과 멀어져야 할 때도 있다.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다 이별인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별을 하며 산다. 가진 것은 곧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진 게 있다는 건
잃을 것도 있다는 의미니까. 예전에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목표든 가지면 다 괜찮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게 늘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이 썩 달갑지 않게 다가온다. 언젠가 나에게 아픈 이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별이 두렵지 않다. 이별을 겪고 나면 여전히 상처가 남지만 벌어진 상처를 꿰매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별 앞에 담담해질 수는 없다. 다만 그 끝에서 이별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이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별은 사전적 의미로 서로 갈리어 떨어짐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것과 얼마나 갈라지고 내 곁에 있던 것과 얼마나 떨어졌나. 이별을 천천히 세어보았다. 다음입니다. 이름 없는 계절. 너는 나에게 지독한 계절이었다. 계절은 내가 건너뛰고 싶다고 해서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도 그렇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세월이었다. 너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었다. 너는 몽글몽글했으며 부드럽고 맑은 향기를 품고 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계절이라 너의 계절에는 붙여진 이름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다.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너를 떠올리면 코끝에서 너의 계절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안에 너는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건 아마도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의 모든 것이 내 안을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부터 우리가 인연이었던 것처럼 너는 내 곁으로 다가왔고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처럼 스쳐갈 수 있었는데 너는 나에게 확신을 갖고 곁에 머물렀다. 우연을 운명으로 만든 너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세계가 되었다. 사랑이었다. 다음입니다. 첫 연애, 첫 이별. 나에게는 첫 연애였고 첫 이별이었다. 그래도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라 방법을 몰라도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별은 오로지 혼자 겪어내야 하는 거라 막막했다. 입맛이 없었고 눈물이 계속 나왔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시큰거렸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달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자주 걷던 길을 찾아갔다. 그 길목에 서 있으면 그의 환영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주던 모습,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웃겨주던 모습,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던 모습까지 보고 싶은데 이젠 볼 수 없는 모습들이 그 길 위에 둥둥 떠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우리가 걷고 있는 모습에 발걸음을 맞춰 걸었다. 그의 키는 나보다 컸고 보폭도 더 넓었다. 늘 그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가라고 투덜댔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걸었다.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더 허전했다. 내 곁을 스치는 건 빈 공기뿐이었다. 항상 내 왼쪽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늘 있던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로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에 그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헤어졌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길이지만 나에겐 그 길 위에 추억이 한 움큼 묻어 있으니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사람과 사귈 땐 그 길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길 모양에 맞춰 피어난 철쭉들,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마련된 벤치들, 더없이 예쁘고 상냥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가 된 후에 찾아간 그 길은 하나도 예쁘지 않았다. 피어있는 꽃보다 꺾이고 떨어져 있는 꽃들의 눈길이 같고 한 차례 휩쓸고 간 태풍에 지저분해져서 앉을 수조차 없는 벤치들로 가득했다. 그 길 위에서 환하게 웃던 내 모습도 없었다. 멍한 표정으로 혼자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과 자주 걷던 길이 따뜻한 온기로 나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쓸쓸한 느낌뿐이었다. 그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길이 예뻤던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인 내 모습이 예뻤던 것이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내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 길이 예뻤던 것이지, 더 이상 웃지 못하고 말할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지금의 나에게는 그 길이 예쁠 리 없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존재가 하나 사라졌다. 다 끝이 나버렸다. 다음 챕터입니다. 교집합이 생길 거야.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를 바꾸는 주체는 내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 뿐 상대의 변화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내가 잘하면 상대의 변화에 도움을 주거나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바꿀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도 사람에 연연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대화로 안 통하면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상대는 나의 이러한 모습에 반응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길어야 1년.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대를 보며 나의 무력함에 좌절하곤 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재단하기도 했다. 나를 위해 노력할 만큼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가? 나 혼자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 어린 생각들로 내 곁을 떠나보냈던 사람도 있었다. 그때 미처 몰랐던 사실은 그토록 연연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억지였다는 것이다.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서 나은 것이지 그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밍밍한 맛을 견디며 억지로 먹을 바에야 차라리
다른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다고 주장하는 내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다. 분명 나의 말에 누군가는 고치려고, 바뀌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다만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금방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노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내 곁에 있기 위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자신의 지향점을 좋은 사람으로 잡는다. 그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격을 고치는 건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대의 보기 싫은 부분을 하나씩 뜯어 고치려고 하는 순간 불만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사랑으로 포용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다다를 것이다. 상대방은 내가 아닌 남이다. 어떻게 남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어찌할 줄 몰라서 버벅이곤 하는데 남의 마음까지 어찌하려고 드는 건 욕심이다. 상대방을 내 맛대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맛을 상대방과 공유하자. 어떤 날에는 내 입맛, 어떤 날에는 내 입맛.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다 보면 교집합이 생길 날도 언젠가는 올 테니까. 다음 챕터입니다. 용기 있게 사랑한 당신에게 더 많이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당신은 진심을 다했고 감정 앞에 솔직했다. 재고 따지고 밀고 당기며 머리로 연애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나중을 겁내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였다. 용기 있게 사랑한 당신에게 나는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동안 정말 잘했다. 아픈 사랑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속에 담긴 응어리는 훌훌 털어내자. 앞으로 다가올 사랑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다음입니다. 이것 하나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 다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은 그냥 넘어가고 참을 수 있는 일은 그냥 참자는 주의로 살아왔다. 다투고 나면 잘잘못을 떠나서 늘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귄 친구들과도 다툰 적이 없었다. 다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다툴 일을 만들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건 나에겐 무척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번 나를 욱하게 만들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환경 탓에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 사람이 딱 그랬다.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 지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도저히 그것만큼은 참기 힘들었다. 몇 번을 얘기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면 당신도 하지 말라고. 당신도 할 거면 내가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그 사람은 나의 부탁을 새겨듣고 고치는 듯 했지만 나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습관이라 그런지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다. 그를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참을 새도 없이 마음이 폭발했다. 그때마다 속상했다. 왜 하필 이 문제인지. 모든 걸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는데 왜 하필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필 이거 하나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싸움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다.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헤어지지는 않았다. 힘들었지만 사랑했고 이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다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이 선 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주체할 틈도 없이 욱해서 나도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내 모습. 미처 내 안에서 거르지 못한 내지른 언성에 그 사람도 당황했고 나도 당황했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비참했다. 다른 더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3년을 참은 세월 탓이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버티지 못할 상황도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에 다다르니 사랑도 소용이 없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떠올리게 하는 환각지였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환각지. 하지만 그 환각제도 3년이 지나니 내성이 생긴 것 같았다.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았다. 3년이면 나도 많이 참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다. 그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런 내 모습에 치가 떨렸다. 그래서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성질대로 화를 내는 모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이것 하나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으니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다른 게 다 좋아도 이것 하나가 내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라면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삼켜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모습까지 안고 갈 수 없었다. 사랑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것 하나 빼고는 다 괜찮아이다. 이것 하나가 가장 크고 중요한데 다 괜찮아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다. 내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 나를 아프게 할 존재이다. 지금 당장은 이별에 죽을 만큼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니 아닌 것 같다면 끊어내야 한다. 먼 훗날에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기를 바라는 희망과 함께. 자, 이번 화는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챕터마다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다르게 읽고 있어요. 일부러 계속 하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서 읽어드리는 것도 참 수면에 도움이 되겠지만 보니까 수면할 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심심하지 않게 나름 좀 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그리고 챕터마다 또 실려있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영상 2개밖에 안 올렸는데 조회수 30-40 되는 것 같은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서 이게 정말 사람이 듣고 있는 건가, 유튜브가 너무 내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로봇으로 좀 조회수를 늘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나중에는 이벤트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고민 같은 거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메일 주소 나중에 공개하면은
글로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고 네, 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제 임의적인 네, 좋은 의견들 제시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일상과 그런 시간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ASMR 북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